네, 이번 주 일요일이었던 3월 10일부터 많은 사람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 이 이슬람 최대 성월인 라마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마스 정치 지도자인 이 이스마일 하니에가 사실 라마단 전부터 라마단 첫날에 우리 무슬림들아 아라크사로 행진하자라고 하면서 이 무슬림들을 좀 자극하고 걸기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걱정됐던 상황보다는 지금 상황 꽤나 잠잠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폭풍 전야일까요? 현재 이스라엘 상황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결국 이제 동해슬람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소년이 총격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국경 경찰은 동해슬람 지역에 슈아팟 난민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위를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진압 과정에서 이제 총기가 사용됐다는데, 그럼 왜 사용했냐 했다 보니까 이제 밤에 경찰들을 향해서 이제 폭죽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제지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서 이제 사격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외신 보도는 나왔는데, 이게 폭죽이라는 게 왜 위험하냐면요. 이게 총기 난사를 위장용으로 폭죽을 터뜨리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밤에는. 그리고 뭐 성월이라면서요. 조용하게 경건하게 있어야 되는데 왜 폭죽 터뜨리냐 이거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또 두 번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근 이제 북부국경에서 IDF가 헤즈볼라의 거점인 이제 바알베크를 폭격을 했어요. 이스라엘 국경에서 100km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레바논 쪽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헤즈볼라의 군사 거점 지역이 있는데 이거를 월화에 걸쳐서 맹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에 도발하지 말라는 걸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병창 기지를 다 공습을 해서 때렸는데, 이거에 대한 이제 헤즈볼라의 반격으로 70발 로켓을 골란권으로 이제 발사를 했고, 또 이후 30발을 추가로 공격을 해서 총 100발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적으로 보면 10월 7일 개전 이후 최대 공격이에요. 하루 당일 평균. 와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실제 피해 상황을 보니까 공방전을 벌이고 하는데 이스라엘 피해는 없어요. 왜 아현동으로 다 격추시켰고, 그 다음에 레바논 피해는 한 명이라고 발생하고 다수의 다수의 그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오늘, 그러니까 13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 13일 08시 15분 아침에 일어난 건데요. 그 거시에 에시오운이라는 검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검색대에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 15살 청년이, 팔레스타인 청년이 칼침 테러를 벌인 거예요. 난도질을 막 해가지고 국경 경찰과 민간인을 향해서 칼침 테러를 벌이다가 이 과정에서 이제 국경 경찰과 이제 민간 보안요원이 이제 제거를 했죠. 그래서 남성 25세, 여성 18세 민간이 경미한 부상으로 지금 치료받고 있다고 해요. 종합하면은 지금 뭐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아요. 폭풍 전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기존 보면은 지금 현재 추세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몰라요. 그렇지만 과거 이제 미 안보 싱크탱크인 저강도 분쟁 연구소에 따르면 9.11 이후에 라마단 기간에는 평시보다 한 15% 이상 좀 폭력이 좀 발생했는데, 올해 보면은 그냥 예년 수준인 것 같아요. 수준보다 조금 못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물론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얘기했던 뭐 10월 7일 학살을 능가하는 뭐 대규모 이런 거는 아직은 포착되지 않았다. 예년 수준의 15% 이상의 좀 스파이크는 있다라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 이 라마단을 두고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 러시아, 이란 등 이번 라마단을 대하는 전략이 각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이게 살펴보고 싶은데, 먼저 하마스의 이 라마단 전략. 이 하마스가 이 라마단을 다시 회생하고 부활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의 셈법은 이거예요. 이제 라마드 6월 충돌이 이제 발생시키면 다른 이슬람 국가들한테 참전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글로벌 지하도 동참해라 하면서 이게 펌프질하기 위한 그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목표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휴전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 성스러운 라마단 기간에 이스라엘 그 IDF들이 총기 난사한다 막 그러면서 극대화시키면서 또 선동하면서 글로벌 지하도 봉기하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압박용 빨리 조기 종전 혹은 휴전, 요거 카드를 지금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마스는. 그래서 이제 뭐 과거 우리가 이거 라마단을 과거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계속 우리가 보도해야 됐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이제 항상 패턴이 이래요. 이제 과거에도 테러리스트들이 모스크에 가서 무기들을 반입해서 거기 숨겨놨다가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발포합니다. 난사하고, 그 다음에 이를 진압하는 IDF 경찰 장면만 딱 외신들이 뽑아가지고 전 세계 타전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규탄하고, 이걸 이제 요번에 요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만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하마스는 이번이 마지막 생존 기간이에요. 요거 놓치면 끝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하마스 지도자로 비행한다면은
그 인질 협상 받았어야 돼. 손절했었어야 돼, 거기서. 라마단 전에. 예. 아, 그 적당히 지른 척하면서 하면서 미래를 이렇게 훗날 도모할 수 있는데 라마단에다 모든 걸 지금 배팅 걸어놨어요. 그래서 좀 이게 마지막이다. 하마스는 거의 이제 정해져 있다. 살 날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이 이 라마단 전부터 이스라엘 향해서 인질 협상 빨리 해라 이렇게 압박을 굉장히 많이 넣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죠. 라마단 전까지 인질 휴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매우 위험해질 거라고 지금 모든 외신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막 3차 대전이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뭐 정착민 제재, 무기 금수 조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인도적 지원 강화, 라파 공세는 레드라인이야 하지 마 등등 경고, 또 CIA를 동원해서 네트냐후 축출 선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근데 그 휴전 협상은 다 하마스가 파기했거든요. 이스라엘이 파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이제 이스라엘은 몰아붙이는 구도인데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 라마단 전략은 뭐냐? 이스라엘 겁박해서 조기 종전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정보 당국자 CIA죠. 이제 DNI 이런 정보국을 동원해서 이제 언론에다 흘립니다. 뭐라고 흘리냐면 정보 분석을 해보니 정보 전문가들에 의하면 어차피 전쟁이 장기화되어도 이스라엘은 이기지 못해. 이런 자꾸 메시지를 자꾸 설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조기 종전에 이제 방침이 찍혀 있는 거죠. 라마단 뭐 이렇게 엮여가지고. 근데 이것도 별 소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네타냐후 콧방귀도 안 끼고 그렇죠. 그냥 이게 시작을 했었죠. 아이고 참. 이 바이든 행정부 보면은 왜 참 이렇게 친팔 행보 계속 할까? 이 혹시나 이게 미국의 전체 의견일까? 하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되게 실망했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미국 복음주의 교단 그리고 친트럼프 인사들의 행보는 또 그렇지 않다고 해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먼저 NRB라고 내셔널 릴리지어스 브로드캐스터라고 이제 기독교 방송 이제 협의회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공식 방송과 성명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2.8 전쟁에 대한 그 가짜 뉴스 이제 저격하고 이제 팩트 위주 방송하는 데인데 거기서 뭐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땅이다. 오, 유대인들이 모두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바이든은 이국가 해법을 면전에서 그냥 배격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이국가 해법을 얘기했습니다. 자, 종교계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신앙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전혀 이제 공화당 인사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지금 대선 기간이니까 중동에 관한 여러 가지 싱크탱크가 지금 정책 협의회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회의에서 프리먼 전 주 이스라엘 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이제 성사시킨 이제 설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실무자 중에. 예루살렘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이스라엘 일국가 해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마리아 A, B, C 구역이 있는데 A 지역은 현재 팔레스타인 통치, C 구역은 이스라엘 통치, B 구역은 반반, 치안 군사는 이스라엘 관할, 행정은 팔레스타인 관할 구역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 B, C 구역 모두 이스라엘이 통치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구체적인 그냥 주의 주장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그럼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고 하면은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그러니까 시민권 내지는 영주권을 부여하되 투표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 투표를 못하게 하고 시민권하고 영주권을 부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이제 이스라엘에서 우려하는 게 팔레스타인 주민들한테 시민권을 줘버리면서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르단 뭐 각국에 있는 다 몰려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인구 동학 싸움에서 져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이 선거로서 팔레스타인 일국가 해법이 가능해지거든요. 아하. 그래서 팔레스타인 인구 동학을 막기 위해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대신에 시민권을 준다. 뭐 이런 식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어떻게 시민권을 뺐냐. 아니, 투표권을 뺐냐. 그 핵심인데, 투표권이. 근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프리먼 대사는 아니다. 우리도 미국도 현재 하고 있다. 그래서 소개한 사례가 바로 미국 푸에르토리코예요. 푸에르토리코라는 섬이, 남쪽에 섬이 있는데 이게 미국 영입니다. 근데 여기는 미국 영이 있으면서 연방 투표는 못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상원, 하원 의원 선거는 못 해요. 지방선거만 해요. 지역 지도자 뽑는 것만. 그러면서 연방 헌법에서 제공한 기본권, 모든 건 다 부여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푸에르토리코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투표권만 안 주고 시민권 주고 그다음에 뭐 사회 진출은 다 털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른바 유대 사마리아를 다시 위대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일국가 해법 이게 뭐 웃으셨지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제 트럼프 진영의 이제 핵심 어젠다죠. 그렇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죠. 마가.
그걸 갖다 줄여가지고 메이크 주데아 사마리아 그레이더겐으로 이렇게 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주의 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을 시작하면은 이게 핵심 이스라엘 정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라고 이제 예루살렘 포스트에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미국이 아직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라마단을 대하는 이번에는 러시아의 전략. 뜬금없이 왜 러시아가 여기 이해 당사자로 끼는가 저는 좀 이해가 살짝 안 됐는데 이 라마단을 향한 러시아의 전략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최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주장했어요. 음. 평화유지군을 들어가자. 막 유럽에서 막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약한 고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아닙니까? 그동안 좋았죠. 왜냐면 러우 전쟁 때 러시아가 막 윤당 폭격을 받았는데 국제 여론, 국제사회. 근데 이게 28 전쟁으로 시선이 되니까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파병 주장을 하니까 아 뜨거 하고서 이제 28 전쟁, 특히 이번 라마단에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이제 여기다 라마단 전략을 쓰는 것이죠. 그 연장선에서 이 전에 그 바이든 행정부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위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고 했어요. 근데 임시정부 수립하려면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당이랑 저기 서한지구의 파타당과의 거의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불러들여가지고 야 내가 중재할게 일로 와. 그래서 우리가 중재하면서 평화적인 모습을 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인권운동가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두드러 패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걸로 이제 희석시키려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지에선 진짜 IRGC가 협조하면서 라마단에 어떻게 보면 무장 봉기 내지는 무기 공급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러우 전쟁의 희석용, 그 국제 여론 희석용, 그 다음에 대서방 적대 전략으로 지금 전환돼서 라마단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두드려 패는 이 모습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라마단의 그렇죠. 주 이목을 주목시키는 거였군요. 아, 그 다음으로는 이 이란인데요. 사실 이 10월 7일 공격의 이 배후, 진짜 배후는 이란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 라마단 때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도 이 기회 이란이 놓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서한지구에 지금 아직까지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요르단 국경이 약간 검색이 허술해요. 여기를 통해서 테러 병력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무기들도 밀반입됩니다. 이걸 누가 공급하냐? 이란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보안 당국이 이걸 지금 캐치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큰 일을 벌이려고 무기를 계속 첨단 무기도 지금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대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지금 약간 경계하고 있습니다. 뭘 할까 얘네들이. 그래서 그걸 이란이 지금 배후에서 군수 지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10월 7일 학살을 왜 일으켰냐라고 해서 여러 이제 종류의 분석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뭐 사우디 뭐 정상화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은 이란 핵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예요. 핵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분쟁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주변국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핵 개발 원료 이제 농축 우라늄 다 확보했어요. 브레이크아웃 스테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무슨 단계냐면 무기화 단계예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소형화시키고 투발수단 전달체에다가 이제 그 하는 실전 배치 바로 직전 단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이 좀 걸려요. 핵 개발만큼 또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으나 이걸 이제 실전 배치 단계로 가려면 좀 여러 가지 해야 될 조치들이 있거든요. 이걸 위한 시간 벌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당선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마지막 그 레드라인이에요. 바이든 행정부 때 다 끝내놔야 돼. 그래야 이제 트럼프 행정부랑 이제 협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라마단을 통한 제3차 인티파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끌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뭔가 분열을 계속 일으켜줘야 이제 조용히 또 이제 핵 개발을 하니까 핵 무기화 작업을 하니까 그 시간 벌기다. 그게 이란의 전략입니다. 이란과 러시아가 둘 다 똑같이 뒤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이목을 여기에 집중시키는 거군요. 아, 이 트럼프 오기 전까지 이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참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이제 물어 뜯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라마단 전까지 우리 인질들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라파의 지상전 시작하겠다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이 라파 지상전이 이제 정말로 시작이 되는지, 그리고 이 하마스의 총 걸기에 대응해서 이스라엘이 라마단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스라엘발 라마단 전략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서한지구 질서유지 대테러 대응 1번. 두 번째는 라파 공세를 앞두고 가자 주민 대피. 세 번째, 라파 공세를 앞두고 군수물자 확보 및 라파 기습 공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인데
첫 번째 전략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제 서한지구 테러가 발생한 걸 극도로 지금 경계하고 있고 사전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력 1000명을 이미 투입했어요. 그리고 CCTV 등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테러 예방 조치 차원에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미리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라마단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게 어떻게 보면 테러범들이 가장 좋아하는 밑밥이에요. 여기서 테러를 일으켜야 극대화시키거든요. 그 살상력을. 그걸 방지 차원에서 전국에서 1000여 대 이상의 버스를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 이건 경찰 사이드고, 보안당국, 이제 정보 사이드에서는, 공안 사이드에서는 뭘 하냐면, SNS를 통해서 전파되는 각종 테러 선동, 설교 및 가짜뉴스를 사전에 탐지해서 분쇄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사건이 발생하면요, 이걸 갖다 전파를 하는 거예요. 우리 팔레스타인 동지가 다치고 있네 하면서 테러 선동을 계속하는 거죠. 또 이맘의 설교들, 이것도 알고 있고, 구호물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어디에 구호물자가 떤다고 가짜뉴스가 하면 거기에 사람이 다 몰려가지고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요런 거를 이제 사전에 이제 제어한다라는 거예요. SNS를 이제 사이버 대테러라고 하죠. 그걸 이제 지원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한지구에 대한 전략이고,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라파 공세를 앞두고 가자 주민 대피인데, 그 최근 이제 타임 오브 이스라엘에서 매체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국방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군부는 라파 공세를 앞두고 이른바 이제 휴메니테리언 아일랜드, 임의의 섬을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약간 소도 같은 지역을 이제 국립지역을 이제 남북에 만들어서, 아직 그 지역을 정확하게 명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임의의 지역을 설정해서 주민 140만 명을 대피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대피소 안에는 이제 물과 식량, 거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약간 난민촌 비슷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걸 해놓고서 이제 라파 공세를 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전략이 라파 공세를 앞두고 군수물자 확보.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바이든 정부가 라파 공세를 막기 위해서 또 그 무기 수출 밴드를 걸어놨어요. 무기 수출 그 금수 조치를 해놔가지고 이 마지막 공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제 군수 자원을 이제 뭐 총포류 이런 걸 비축시기로 삼는 거예요. 컨설리데이트 시키는 거예요. 그거 묵어놓고 여차하면 바로 이제 라파 공세로 기습적으로 역설적으로 기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라마단 기간 중에. 우리는 항상 방어적으로 테러만 이렇게 방어해 왔잖아요.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라마단 기간에 이스라엘이 선제 타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라마 공세.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제 여론이나 뭐 일반적인 그 논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마스도 비슷한 셈법이고, 이스라엘이 라파 공세를 이슬람 절기 중에 설마 하겠느냐. 그 가장 홀리한 건데. 근데 실제 역사적 사례를 보면은 중동 아랍권은 라마단 기간에도 분쟁을 일으켰어요. 대표적으로 1973년 이집트와 시리아는 라마단 기간 안에 이스라엘을 침공했고요. 근데 1982년에는 이건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거야. 이란이 이라크를 이 라마단 기간에 군사작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마단은 그들 뭐만 홀리하다고 하지만 전쟁을 항상 해왔다. 어떻게 보면 테러의 날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선제적으로 라마단 기간에 라파 공세를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뭐 자기들도 라마단 사실 10월 7일 이스라엘의 큰 절기 때 공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스라엘 향해서만 항상 그렇죠. 이러는 게 참. 근데 아무튼 라마단 이제 시작했고 앞으로 갈 길이 좀 있으니 계속 긴장해서 또 그렇죠. 기도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